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온라인 스터디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70% 미만인 문제가 13문제 정도가 됐어요. 좀 다른 때보다는 좀 많죠. 근데 중간에 이제 아직 개정이 안 된, 그러니까 이제 시행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좀 알라고 제가 한 문제 넣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 단어 같은 것들 있죠? 어떤 기준이 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반복을 해준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도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금방금방 포인트들만 좀 잡고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암기법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 다 같이 자기가 암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번 시간에 암기를 하고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67.3% 예요. 자, 이거는 그쵸. 좀 그렇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이에요. 3조 5항 내용인데, 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줍니까? 이 본인한테 줘야죠. 그렇죠? 이거는 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요 X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동행한 사람, 그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9.9, 이제 40% 가량 맞추셨는데, 요거는 개정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자,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자, 긴급한 경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죠. 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든 사람한테 하는 거고, 자, 자 보세요. 우리 방금 봤던 게 요거죠.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한 사람. 자, 요런 사람들한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뭐 만약에 어떤 건물에서 가스 냄새가 막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현장에 출동했으면 이 사람들을 뭐 이런 가스 냄새가 난다. 이럴 때에는 뭐 대피시키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제한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한, 대피시키는 것. 원인 제공한 사람은 그 장소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없어져라. 나 꺼져라. 퇴거시켜라. 퇴거시키는 거. 그리고 그 장소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요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1호하고 4호가 좀 헷갈리실 텐데, 자, 그 장소에 모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모인 거는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있는 관리자라든지 관계인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우연히 뭐 있는 사람,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 자, 뭐 관리자, 관계인한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시키거나 경찰관이 직접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헷갈리실 텐데 요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모인 사람한테 경고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치 취하는 거. 자, 모여 있죠? 이런 느낌. 모경 있죠? 이렇게 하면 요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동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대피시키거나, 그리고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꺼져라. 자,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자, 요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집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동을 제한시키거나 대피시키는 것. 요게 나와야 돼요. 지금 요거는 퇴거, 접근 금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14번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15번입니다. 이거는 14.3. 이건 좀 억울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라고 그냥 넣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6조에 보면은 범죄 예방과 제지 있잖아요. 이제 6조의 2로서 자, 요런 조문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 적용될 테니까. 그래서 요 범죄의 예방과 제지인데 어디에서의? 접경 지역에서의. 그래서 경찰관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접경 지역에서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것은 요 2호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항공안전법 127조 5항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127조 5항 뭘 말하는 거예요? 무인 자유기구, 오물풍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거는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관련된 정보를 담은 뭐 USB라든지 찌라시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올려 보내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무인 자유기구지 드론이 아니죠. 이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가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희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이제 이게 시행이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게 도대체 뭘 금지시키는 거냐? 그래서 저도 드론인가 해가지고 드론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슨 드론이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착안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다? 무인 자유기구, 풍선.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66.8% 입니다. 요거는 좀 그렇죠. 이것도 왜냐면 이미 기출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숙지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아직 반복을 많이 안 했다라는 반증이죠.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봐주시길 바라고. 한번 볼게요. 뭐 언론, 교육, 뭐 기타 등등. 자,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정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딜 봐도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건 벌써 몇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숙지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49.8입니다. 이것도 필수죠. 이거는요. 여러분 시험으로 이게 객관식 필기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연습하고 그러죠. 이거 미친 듯이 막 물어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당장 저랑 암기를 하자고요. 자,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이 10조의 4 있죠? 무기의 사용. 요거 먼저 암기를 할 겁니다. 자, 체포, 도주 방지예요. 당연히 뭐예요? 누구? 범인. 범인 체포 도주 방지.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타생신방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신이나 타인, 다른 사람이지만 타인, 이게 발음이 더 좋으니까 생, 신, 방어 및 보호, 생신방보, 자타생신방보. 그리고 이건 뭐예요? 체포도주 방지. 체포
도주 방지. 그리고 항거 제지는 뭐 다 알고 계시죠? 항거 제지. 자, 이렇게 요거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1분 동안 한번 외워보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미루면 또 안 해. 내가 알아. 지금 잠깐 정지시켜놓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체포 도주 방지, 그리고 자타 생신 방보, 그리고 항거 제지. 이게 뭐예요? 무기 사용 요건입니다. 10조 무기 사용 요건. 암기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현행범 사무장 3년. 현행범 사무장 3년. 요것만 더해주면 요 체포도주 방지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현행범이라든지 사무장 3년 이상의 죄를 저지른 놈들 체포도주 방지 할 때 뭐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더해주면 장구 사용 요건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안 외워요? 체포도주 방지, 자타생신만보, 항거 제지, 무기 사용 요건. 여기에다가 현행범 사무장 3년 더해주면 뭐야? 장구 사용 요건. 그 다음에 체포도주 방지 똑같이 들어가죠, 분사기에도. 근데 뭐는 없어요? 항거 제지는 없어요. 대신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불법 집회 시위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똑같죠. 생신 방보인데 보세요. 여기는 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 안전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체포도주 방지는 들어가요. 그쵸? 근데 자타생신방보도 들어갑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거 들어가는데 뭐? 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거제지는 빼주고.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자꾸 밀어놓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고요. 자, 다시 한번. 체포도주 방지, 자타생신방보, 그리고 항거 제지. 이거는 뭐? 무기 사용 요건. 자, 체포도주 방지에 어떤 사람을? 현행범 사무장 3년을 더하면 장구 사용 요건. 맞죠? 자, 그리고 체포도주 방지 들어가고 자타생신방보 여기에다가 뭘 더해준다? 재산, 공공시설 안전 더해주고 항거 제지 빼버리면 분사기 등 사용. 쉽잖아. 근데 이걸 왜 안 했냐고, 여태껏.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자, 요 무기 사용 있죠. 요거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이에요? 아니면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이에요?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무기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공포탄을 쏜다라든지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쏘지 않고 위협 사격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가능한 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놨죠. 되게 간단해요. 항거 도주하는 놈들한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거하는 놈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해를 수반해서, 그러니까 직접 다리에 맞춘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항거 도주 이런 게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쉬워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리고 대간첩. 간단하죠.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대간첩.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항거 도주는 사무장 3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영장, 각종 영장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영장, 수색영장 이런 것들, 이걸 집행하는데 얘가 항거하면서 이게 도주하려고 하는 거죠. 요것도 요런 죄를 범한 놈들, 요런 놈들을 요런 놈들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경찰 직무 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여기는 항거 도주가 나와요. 다 사무장 3년, 각종 영장 이렇게. 이거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죠. 자,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대간첩. 자, 그리고 사무장 3년, 각종 영장. 그리고 이거는 33이에요. 33. 이거는 항거만 있죠. 33. 33은 뭐예요? 자,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집중. 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A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A의 친구 B가 있어요. B가 이러는 거예요. A야,
너 이번에 잡히면 넌 사형이야. 내가 잡아줄게. 자, 그러면서 누가? 얘가 제3자입니다. 제3자. A는 여기에 있는 어떤 죄를 저지른 놈들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A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B가 경찰관을 붙잡고서 A야 도망가! 요 상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3회는 뭘까요? 총 버려 빵. 요거죠. 이렇게 쉬운데 이거를 왜 안 외워서 틀리냐고. 이것도 문제 냈으면 또 틀린 사람들이 있었을걸? 안 외워가지고. 자, 반드시 외우세요. 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대간첩, 사무장 3전, 영장 33. 이렇게 짧고 간단한데 이걸 왜 안 외우냐고.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답 그냥 나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무장 3년 딱 나왔어. 그럼 뭐야? 무기사용일권 암기했죠. 거기에서 이거 더하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장구사용일권. 바로 답 나온다고. 근데 필요한 돈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지. 그쵸?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외워도 그냥 풀 수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반타작밖에 안 됐어요. 반 이상이나 틀렸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A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최근 기출인데, 자,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 발생한 날부터 3년. 자, 요 맨날 숫자만 암기하지 마시고 기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뭐예요 이거? 발생한 날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안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부터 5년. 요 기준 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본 거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많이 맞췄네요. 그쵸? 요 우리가 손실을 보상할 때 손실을 보상할 때의 해당 물건 교환 가액을 보상한다. 이제 언제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결정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손실을 입은 물건 수리할 수 없다면 손실 입은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이 있어요. 자,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할 수 없다면 손실 입을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 그리고 교환으로 인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영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자, 그래서 요 내용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여기 문제 없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건 당연한 소리죠. 60일까지는 보장이 돼야 되니까 61일부터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30일이 아니라 며칠? 20일이죠. 20일. 그리고 이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요것도 나중에 뭐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 잡아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5에서 7. 이거 작년에 이제 막 개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엄청나게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게 반타작이 나죠? 자, 7에서 9명이잖아요. 7에서 9. 그런데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관 3명으로만도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이거는 좀 의아합니다. 자, 경찰청, 뭐 시도청, 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경찰서에도 설치한다 해가지고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문제는 요거였죠. 7명에서 9명입니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그래서
요 사람들 소속 경찰관, 판검변, 오 이건 뭐 판검변 오는 뭐 익숙한 내용이죠. 그리고 행정법 부교수, 오 이런 분들 손실보상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자, 위촉된 위원회 임기, 요런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이거 뭐 호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직무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지. 이거를 또 이렇게 한다고요. 뭐 나이가 많은 순으로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위원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요. 아니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과 출과. 이거는 뭐 여기 재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 반드시 좀 숙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국가배상법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제한 그 책임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지방자치단체 도로에 관한 설치 관리상 하자로 대형 낙석의 교통정리를 위해서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 공무원이 사망했다. 국배법 2조 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틀렸죠. 자, 여기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그리고 같은 법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면책조항. 자, 이것은 요 전투 훈련 이에 준하는 직무 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해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헌법에서도 하셨을 텐데, 그쵸? 그리고 경찰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다루는 거고, 또 최근 기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낙석사고 판례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면책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잘못했죠. 면책이 되는 거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3.7 이것도 많이 맞히시긴 했어요. 자, 중앙행심이 비상임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년은 맞는데 1차가 아니라 2차죠. 2차에 한해서. 그래서 뭐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2한년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2한년. 자,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한년인데 2한년. 자, 이게 지금 중앙행심이죠. 중앙행심이 위촉위원은 두 번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2학년 형들이 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요거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짜증나고. 그래서 2학년, 3학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근데 2학년 형들은 어떤 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때리는 나쁜 형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형들도 있죠. 이게 다 2학년이에요. 징계위, 고충심사위원회, 그리고 중앙행심위 다 2학년입니다. 2학년. 그러면 또 3학년 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3학년. 오늘 다 공개는 안 할 겁니다. 조금 맛배기만 할 거예요. 자, 3학년 형들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징계 형한테 두들겨 맞았어. 열받죠? 3학년 형들한테 갔어. 그랬더니 2학년 형들이 3학년 형들하고 더 친해. 이게 누구예요? 징계위 위에 소청 형들. 소청 형들이 있어요. 3학년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백 써야죠. 다른 학교 형들. 그래서 언론중재위 막 이런 거, 언론 형들한테 가서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2학년 형들, 여러분들이 1학년이고 2학년 형들 누가 있다?
때리는 징계형도 있고, 그리고 말 잘 들어주는 고충형들도 있고, 이렇게 심판 보는 중앙행심위형들도 있고, 그리고 3학년 형들은 이렇게 소청형들도 있고, 언론중재위형들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붙인 거는 수업에서 자, 정규 수업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상 시도청장의 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심이 아니죠. 국민권익위에 두는 중앙행심위로 가야죠. 이거 관할 문제잖아요. 우리 처음에 공부하는 거 이 파트 들어가자마자, 그쵸? 자, 그래서 X입니다. 자, 요런 행정청들, 국가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은 어디로 간다? 국민권익위에 두는 중앙행심위가 관할이다. 요거 간단한 문제입니다. 많이 맞추셨어요. 66.8. 자, 이것도 63.8. 이것도 많이 맞추셨는데 아직 이 숫자 같은 것들을 숙제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그래도 조금 있네요.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 이익이 침해를 받은 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소송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심 청구예요. 재심 청구. 자, 그래서 안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30일 이내,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건 숫자 단순 암기니까 요거는 좀 숙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3문제 정도가 7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뭐 만점 받으신 분도 있다 하고요. 그래서 뭐 축하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틀리신 분들은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거 정복하고 갈 거야. 뭐 수첩에 적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영상 짧잖아요. 이거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 문제가 좀 어렵다 뭐라는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맨날 쉽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실제 시험장 가서 얻어 터지고 올 겁니까? 아니면 강하게 훈련을 해서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오늘 한 문제 정도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제가 내는 문제가 99.9% 다 기출입니다. 근데 그걸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건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거죠. 기출인데 99.9%가 기출이라니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거지 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출은. 알겠죠? 자, 혹시라도 뭐 진천쌤 거 안 맞아요, 진천쌤 거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알겠죠? 다 기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고생하셨습니다.